중요한 만큼 세계 속의 대한민국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영길 당대표 후보의 공약을 이야기하는 다시 시작, 다시 더불어 외교 전문가 홍영길 당대표 후보의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비전. 지금의 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듯 다시 하나가 되어 문제를 넘어설 것입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TV의 윤창중 대표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내외 언론사의 주요 뉴스와 세계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한다. 윤 대표는 5월 3일 송영길 대표 당선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유튜브에 실었다. 지난번 조수진 발언 비판에 이어 한 번 더 윤 대표의 윤창중 칼럼세상TV 조마이뉴스 내용을 소개한다. 그러면 송영길이가 미친놈이냐 이거야. 송영길은 완전 평양이 보낸 대남 확산기, 대남 확성기. 완전 김여정의 남쪽 오빠야, 남쪽 오라버니. 북한 조평통이야, 북한 조평통.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만 보고 신문 갖고 뭐 조선일보 갖고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4시간 동안 뭐 하는데 4시간이 바쁘겠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옥 같은 디테일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보고서 뭐 욕하고 뭐 쉬워요. 그러나 명색이 윤창중, 응? 그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내가 정치 칼럼니스트로서 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네? 나와의 투쟁이 나와의 투쟁. 내가 내 방송을 봤을 때 야, 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저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수가 뭐고 나라가 뭐고 애국이 뭐고 떠드는 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송영길에 관한 이 자료 보세요. 이만큼 제가 찾았어요. 이만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된 송영길은 완전 평양이 보낸 대남 확산기, 대남 확성기. 참, 응?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이렇게. 응? 야, 고영주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20%, 대한민국 국민 20%가 종북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자료는 믿지 않지만 고영주 대표님은 믿어요. 제가 방송을 작년 1월 말부터 해보니까 정말 거짓말이라고는 요만큼도 하지 못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종북 세력이란 거예요. 그 종북 세력이 나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송영길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근거를 갖고 해야지, 근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참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극좌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극좌로. 대깨문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작사를 내버리고. 결국 그 대깨문의 원조, 원류가 뭐냐. 대깨문을 이끌고 있는 그 원조는 그건 종북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있는 그 20%의 종북 세력이 이번에 똘똘 뭉쳐가지고 송영길과 아까 말한 홍영표, 그 다음에 우원식. 우원식도 대표적인 친북 세력이니까. 셋 중에 한 명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야, 그럼 송영길이가 왜 됐을까?
송영길이가 김정은의 나팔술 중에 가장 강성이기 때문에 송영길의 표가 더 간 거예요. 분석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그건 누가 되던 간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위 말하는 친북 지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북 당대표를.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찬에서 이낙연이라는 기회주의자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낙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야. 막말로 이 대깨문들이 저거 시켰더니 아무것도 안 됐다. 그래서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우리들이 보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낙연이가 대깨문이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대깨문에 대한 대평가거든. 대깨문 정권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이죠. 그런데 대깨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386, 지금 586의 그 큰 형이라고 하는 송영길을 당대표로 내세운 거죠. 야, 대단할 겁니다. 이자가 얼마나 위선적인 인물인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완전 이건 평양 대남 확성기니까. 응? 그리고 그 밑에 최고위원 5명. 이건 대깨문들이 다 시킨 거야. 자, 보세요. 김용민. 여러분 김용민 아시죠? 완전 국민 염장 김용민, 강병원이, 백혜련, 와, 이거 정말 골 때리지. 김영배, 전해숙.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완전히 이른바 이 극좌의 길을 걸을 건데,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송영길이가, 김여정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했을 때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게 무슨 뭐 무턱대고 내가 송영길이를 평양 대남 확성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 예?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 거예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 예? 이야. 완전 김여정의 남쪽 오빠야, 남쪽 오라버니. 남쪽 오라버니야. 저기 개성공단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대북 전단 그 찌라시. 그거 갖고 투입 잡으면서 바로 그냥 폭파시키는데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 자,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송영길 어록 중에 유엔 사령부는 족보가 없다. 하하하. 이야. 북한이 유엔 사령부를 개념 규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한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주한 유엔 사령부가 남북 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유엔에서 예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 미군에 의피를 입힌 것일 뿐이다. 전시작전권은 일단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와야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해볼 것 아닌가? 완전히 이건 말이야. 이건 그냥 북한 조평통이야. 북한 조평통. 네? 야, 북한 조평통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유엔 사령부는 족보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응?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국가 무력의 핵심인 이 군 작전 지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여러분, 대남 확성기 맞죠? 또 이런 게 있어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이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이 있어가지고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간인 2명도 사망한 이른바 김정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송영길이가 뭐냐면 인천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그 연평도 포격 현장을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소주병을 거기 완전 그을린 그 소주병을 들고서 이거 진짜 폭탄주네? 이런 소리를.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까맣게 그을린 술병들을 보고 폭탄이 떨어진 술이 돼버렸다고 말했는데 그걸 폭탄주라는 표현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예요. 인천시장 시장. 이런 자를 인천시장을 시키고 지금 국회의원이 5선입니다. 5선. 그러면 송영길이가 미친놈이냐 이거야. 미친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대북 확성기 역할을 지가 자임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 자기를 찍어주는 국민이 있다고 보는 거야. 바꿔 말하면 고영주 대표가 말씀하신 종북 세력 20%가 존재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30 몇 %만 되면 되니까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그 국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표를 찍어준다는 거지. 참, 정말. 이거 5선이에요, 5선. 인천시장에 국회의원 5선을 했어요. 그런데 더 귀찮은 얘기는 뭐냐면 연평도 그 포격 도발 사건 때 자기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느냐. 북한에서 훈련 중지 경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군에서 포사격 훈련을 해가지고 북한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란 거야. 예? 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하지 말라고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연평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백주에 지금 걸어다니고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 거야. 당대표가.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80년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그러면서 반미, 반일, 친북을 외쳤던 이른바 김일성 사상에 완전히 중독이 됐던 자들이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아닙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30년 만에 대한민국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고 대한민국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응? 유엔 연합사령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유엔 연합사가 족보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엔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끔찍한 발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송영길이가 이런 자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냐? 어? 이 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시비를 거느냐 이거야. 미국은 핵을 5,000개가 넘게 갖고 있는데 북한을 핵 보유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네? 그러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 통과해야 한다는 거지. 이야. 그때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이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에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 북한이 왜 핵 개발해서 안 되느냐? 그러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송영길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응?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 이거야. 북한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 이거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지.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다 이거야. 한미 동맹의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 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지금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붙여보세요. 행복, 다시 시작. 취업, 다시 시작. 일상, 다시 시작. 사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라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더불어.